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예비후보를 소개하는 연속 기획보도 시간, 안지찬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와 박종성 양주시장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가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사철을 맞아 임대 수요가 증가한 전세와 월세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 4천여 명 발생해 주말 검사 건수가 적었던 전날에 비해 2만 8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포천 해바라기길이 경기도가 꼽은 관광 테마 골목에 선정됐습니다. 테마 골목 선정 배경과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의정부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안지찬 예비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두 차례 의정부시의회 입성에 성공하고 의장까지 역임한 안지찬 예비후보. 지난 6년 동안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선거에는 의정부 시장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안지찬 예비후보는 더 이상 떠나가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살고 있는 곳도 태어난 곳 똑같은 곳이고 해서 누구나 다 잘 사는 그런 의정부 만들기 위해서 통장부터 시작돼서 일을 하다가 자꾸 떠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떠나가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고산동 물류센터는 안전과 환경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주민들과 논의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주민이 얘기하는 거는 개인 사업장이 허가가 나서 진행되고 있는 그 물류센터를 얘기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구하는 지금 각종 안전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추후에 같이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게 그 현실적인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사도시로 지내온 의정부를 문화와 체육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떠나지 않는 의정부로 만들겠다는 안지찬 예비후보. 의정부는 그동안에 군사도시로서 경기 북부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 떠나지 않는 더 문화적인 체육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년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은 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종성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후보 소개 순서는 예비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순서를 따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양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종성 예비후보. 박 예비후보는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양주시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양주시의 도약을 위해 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고 말합니다.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젊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시를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출마를 했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양주 공무원 출신으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있다가 퇴직한 이후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38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을 본인의 강점으로 꼽습니다. 업무적으로는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고 행정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준비된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 예비 후보는 양주에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양주시 최초의 지방산업단지를 유치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대기업이 꼭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양주시 최초로 지방산업단지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대기업 반드시 유치하도록. 박 예비 후보는 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들에 대한 보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책적 지원과 이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최근 경기도 내 아파트 매매는 늘고 전월세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포털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건수는 4,572건으로 전월에 비해 700여 건이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가 늘어난 것은 재건축과 대출 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봄 이사철을 맞아 임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와 월세 거래는 18.1%, 30.6% 각각 감소했습니다. 경기도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191명 발생해 주말 검사 건수가 적었던 전날에 비해 2만 8천여 명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15,000여 명이 감소하면서 확진자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5,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1,907명, 양주 975명, 포천 288명, 동두천 234명, 연천 76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26만 3천여 명으로 전날보다 3만 5천여 명이 줄었으며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도 45.7%로 전날보다 11.9%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도내 골목거리 4곳을 생활관광 명소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포천 관인면 문화마을이 포함돼 이목이 모입니다. 네, 경기도 관광과 지역상생관광팀의 김미순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2022년도 경기도 구석구석 관광 테마 골목 공모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고양 밤리단길 보내길, 그리고 안양 동편마을의 카페거리와 파주의 돌다리 문화마을, 그리고 끝으로 포천의 관인면 문화마을 해바라기길이 선정이 됐는데요. 어떤 사업들과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공모 선정의 기쁨을 안게 됐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천의 인기 관광지인 한탄강, 산정호수, 비둘기낭 폭포 등을 찾는 분들이 관인 문화마을에도 올 수 있도록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6.25 전쟁 수복 지역, 미군, 제건마을 등과 같은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해바라기 포토전을 조성하고 이북 오도민 기업밥상 레시피를 활용한 거점 식당 운영과 지역 특산물 등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비어있는 점포를 활용한 그리기와 만들기 체험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구석구석 관광 테마골목 사업이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도내 여러 골목을 관광 명소로 좀 이끈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들을 봤을 때 포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마을에서 제안한 사업은 전문가가 참여하고 시군 및 지역 협의체 논의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내용들로 확정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고요. 이미 알려진 관광지는 물론 관인 문화마을에도 꼭 들렀다 갈 수 있도록 충분히 매력적인 관광 테마 골목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도에서 여행객 골목 방문 인증 이벤트, 골목 홍보 투어 등을 지원하여 골목의 브랜드화, 인지도를 높여 장기적으로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 관광과 지역상생관광팀 김미순 팀장이었습니다. 내년 초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최대 2살씩 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없애고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하는 즉시 1살로 시작하면서 매년 1월 1일 1살씩 증가하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 표준인 만 나이와 달라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출생 당시 나이를 0세로 보고요.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이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않지만
법 조항이나 행정 업무 등 공적인 영역에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민들이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모 기업체에서 임금 피크제 적용 연령으로 규정된 56세 기준을 두고 6년 넘게 법적 분쟁이 이어진 사례도 있었는데요. 인수위는 내년 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나이 계산법과 표기를 규정하는 민법과 행정기존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우리나라도 만 나이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은 식탁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이 탄소 배출이 적은 음식을 먹어야 식품 생산부터 또 음식 쓰레기물 처리까지 온실가스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채식급식을 활성화하는 지역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시 의회는 최근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도록 한 것입니다. 해당 조례는 학생들 식탁에 채식 메뉴를 늘리도록 유도할 뿐 아니라 저탄소 식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우리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이 조례를 좀 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채식급식과 기후변화가 좀 연관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교육당국이 채식급식 활성화에 나선 지역은 인천뿐이 아닙니다. 서울과 부산, 광주와 전북, 울산과 대전교육청에서도 채식급식을 이미 시범 운영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채식의 날을 월 1회 이상 권장하거나 채식 메뉴를 추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저탄소 식생활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위기에 슬기롭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우면서도 현명한 방법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지역사회에서는 채식급식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급식에 필요하러 하는 농수산물들을 직접 농가와 적정 가격으로 수매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충분히 가정과 일터, 학교 식탁에서 실천하는 저탄소 식생활,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성입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또한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의정부 시장 예비후보에 도전합니다. 저의 도전 생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의정부는 그동안에 군사도시로서 경기 북부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곳에 떠나지 않는 삶이 여유롭고 재충전하고 그 다음에 더 문화적인 체육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정부시 건설을 위해서 그동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년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역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양주시장 예비후보 김시갑입니다. 양주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현재 양주는 수도권 중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으로 평가됩니다. 양주도 이제는 혁신적으로 확 바뀌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양주의 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도시는 무엇보다도 활기차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양주의 세일즈맨, 양주의 마케팅맨이 되어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 양주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냅시다. 감사합니다.